하여튼 계엄 이후에 이제 2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됐고요. 심판 과정 어떻게 보셔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사서 그런데 네네. 1조 5조 가지고 저는 탄핵이 된다고 보는, 뭐 의견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네네. 1조 5조 가지고 충분하다. 그러면 딴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막 붙여가면은 오히려 이게 논란이 휩싸이는데 저는 헌재도 운영을 잘못했고 이 곽종근하고 홍장원에 대해서도 조작 공작 혐의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. 사실은 이 문제가. 네. 이건 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뭐 박근혜 때도 제가 이런 걸 조사해서 봐 그러는데 심각하게 이게 지금 좀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탄핵을 시도한 측에서도 뭔가 쓸데없이 과잉 충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발한 거고 엄청 잘못한 거고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박근혜 탄핵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논리가 전례가 있다라는 게 다 박근혜 때예요. 네네. 그렇죠. 하나밖에. 네, 전례가 아주 많다. 네. 노무현 때는 뭐라 빨리 끝났게 그러는데 네. 박근혜 때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쪽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검찰의 이 기록 송부 등등 이거를 그 당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. 박근혜 변호인들이. 근데 그냥 밀어붙일 때 유영하라고 박근혜 네, 측. 변호사. 이제 유영하가 박근혜 측 변호사인데 유영하가 다 그냥 밟아버렸습니다. 박근혜 쪽 변호인단은.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처럼 항의하고 있으면요. 유영하가 가만히 있으라고 다가해서 다 통과가 돼버린 거야. 근데 제가 그때 판단하는 잘못됐다. 검찰하고 재판 중인 기록을 헌재가 미리 받아먹은 건 잘못됐다 하고 있고 지금 최대 논란되고 있는 내란죄를 지금 삭제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? 이 정청래 네네. 법사위원장이. 그때도 똑같습니다. 그때도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랬죠. 박근혜를 법사위원장이었고. 탄핵을 네. 시키는 국회 소추안에는 뇌물죄가 들어와 있었는데 권성동하고 강일원 재판관이 그냥 빼버렸어요. 뇌물죄를.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이 노설위원 칼럼나에 정확히 나오는데 뇌물죄를 빼버리니까 박근혜는 뭐 때문에 이 탄핵당했냐?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. 이걸로 이 탄핵당했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거 전혀 모를 거예요. 뇌물죄로 탄핵당한 줄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뇌물죄라는 형법 적용만 안 한다 뿐이지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민주당 쪽 얘기는. 근데 네네.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통으로 드러냈어요. 뇌물에 관련된 모든 이 범죄 행위 뇌물뿐이 아니라 아예 강요죄 뭐 모든 범죄 행위를 다 통으로 드러냈어요. 통으로 드러내고 이제 그러면은 기업자 유침해 뭐 직업 선택자 유침해 그리고 헌법 수호 정신 결여 이런 걸로 탄핵해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이 의원은 자기가 뺀 거는 지역적을 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. 그때가 훨씬 더 많이 뺐어요. 훨씬 더 많이 빼고 아예 새롭게 권성동 개인이 탄핵 소추안을 따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근데 이제 탄핵 소추라는 게 형사 재판으로는 기소 같은 거잖아요. 기소할 때 그 사람의 범죄가 10개라도 10개를 다 다투기보다는 뭐 약간 전술적인 선택들을 기소 기관이 할 수는 있잖아요. 탄핵 소추 기관인 국회도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지금도 그랬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도 그랬다라고 하면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근데 네. 왜 뇌물죄가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됐냐면은 노무현 탄핵 때 이제 기각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헌재가 그 당시에 그러면 어느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야 탄핵?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그 선거법 위반은 걸렸단 말이에요. 근데 탄핵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어느 수준의 범죄가 나와야지 탄핵하느냐? 이걸 사례를 제시한 게 뇌물죄예요. 네네.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을 국회에서 이제 이 의결할 때 그 당시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. 뇌물죄를 안 적으면은 통과가 안 된다. 뇌물죄를 적어야지 통과가 된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때 이제 특검이 이제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박근혜 뇌물죄를 수사를 못했고 적시도 못했는데 이러면은 국회 이 탄핵 소추안에 뇌물죄를 못 적으면은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윤석열이 투입이 돼요. 특검 제4팀에.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면접 비슷한 게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이 딱 합니다. 이거 검찰은 뭐 겁먹어서 뇌물죄로 못 엮었는데 박근혜는 원래 재단 가지고 먹고 사람 아니냐. 재단이랑 뇌물이랑 확 엮어버리면 박근혜 끝난다. 이게 녹취가 공개가 돼요. 네네. 그러면서 김무성하고 이제 이 유승민이 이제 사람 60명을 모으는데 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. 윤석열이가 박근혜 뇌물죄로 엮을 수 있다 그런다. 마음 놓고 투표해. 이래가지고 60명을 뺐단 말입니다. 이게. 그러면 뇌물죄 때문에 탄핵이 통과된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뇌물죄를 확 빼버리면은 이건 사기 탄핵 아니냐. 그러니까 권성동 말대로
지엽적인 건 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모든 언론은 박근혜 뇌물이었어요. 네네. 이 재단에 받은 게 결국 최순실하고 박근혜 나눠 먹은 거 아니냐. 결정적인 거를 지금 뺐다는 거는 아마 아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. 아마 제가. 2016년 상황에 네, 그 대한 상황이. 이제 복귀를 해주신 거고요. 그래서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.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탄핵무효 주장할 때가 핵심인데 저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박근혜 때 잘못됐다는 말 나왔다는 거는 시정을 해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갔어요. 박근혜 때. 근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내란죄나 뇌물죄 사안에서 박근혜 때가 훨씬 더 많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. 지금보다. 그러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. 알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짚을 면이 있는데 짚었다 하고요.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? 3월 중순 정도에 결정이 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은 맞죠? 저런 걸 좀 맞춰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 맞춰간다는 시기를 아니면 결과를? 시기나 결과 둘 다 맞춰가고 있다 네,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공선법 2심이 3월 10일이나 10일 날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. 그때 안 나올 겁니다. 아마. 아니 근데 거기 이제 그거보다 뭐, 늦게 하여튼 왜냐면 뭐. 2심이 이제 이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안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래서 10일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땐 헌재는 그거 이후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직후나 뭐고 그거 근처에 지금. 그 근처에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관측하시는데요? 저는 유죄라고 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뭐그 유죄를 제가 뭐 단죄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. 지금 2심이 움직이는 방향 봤을 때는 예, 저는 2심은 예. 방향을 보니까 무죄 같던데. 그래? 뭐 저는 약간 저는 떨어졌는데 서두르는 게 무죄여서 서두르는 것 같은데. 아니요. 근데 그 재판관의 네네. 성향이나 뭐 대법원의 움직임이 왔을 때는 저는 뭐 그냥 유죄 결론 내리고 간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요? 네. 그러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면은 뭐 상당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뭐 그러면서 확정 이제 판결은 아니어서 뭐 대법원이 상관없지만 대법원이 이제 남아 있는데 네.